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좀 난리가 날 듯한데요. 서민들 입장에 본다면 앞으로 눈물이 좀 쏟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집값은 못 잡고요. 서민들만 잡는 이런 경우가 발생될 것 같은데요. 먼저 집값이 난리죠. 이처럼 올라만 가는 집값을 잡지 못하고 정부는요. 언론 기사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고 하죠. 심지어 농협은행에서는 11월 30일까지 신규로 주택담보가 금지가 되죠. 이제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고, 아파트 집단대출, 우리가 분양을 하게 되면 집단적으로 아파트 대출을 받죠. 이러한 집단대출도 이제 중단하겠다는 건데요. 심지어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신규 전세자금 대출까지 중단하였다는 거죠. 여기에 신용대출 축소죠. 대출 신청자의 연봉 수준까지만 이제 대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이제 신용대출이 그동안은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됐다면 앞으로는 연봉 수준, 즉 3천만 원만 대출을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신용대출을 많이 쓰신 분들 입장이라면 앞으로는 만기가 된다면 대출금리가 축소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대출이 빡세진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도 올리기 전에요. 실질적인 대출금리가 벌써 인상이 되었죠. 따라서 저번 달까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약 2% 초반이었다면 앞으로는요. 3%까지 감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대출을 압박하는 이유, 그러한 이유는 간단하죠. 집값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 전세 금액의 상승이 그 원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정부는 대출금리 인상 및 대출 차단으로서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을 진정시킬 목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집값은 집값대로 다 올려놓고 그렇잖아요. 집값은 집값대로 다 올려놓고 이제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니 이게 무슨 논리가 맞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종부세 가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15억 미만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2021년 종합부동산세 가세 대상자 수가요. 18만 명에서 9만 명으로 이렇게 50%나 줄어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좀 더 많이 가진 자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완화시켜주고 좀 더 없는 자들이 이제라도 내 집 마련을 할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큰일이에요. 어차피 금융 규제에서 가계대출, 지금 실제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요,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안 돼요. LTV가요, 0%예요, 0%. 아니, 2주택자 이상은 대출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다 묶어놨지 않습니까, 벌써. 그리고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는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안 된다니까요. 아니 1가구 3주택자가 집을 사가지고 대출을 받는다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미리 다 이렇게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또한 LTV, DTI 지금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LTV가 9억이가 50%, 9억 초과가 30% 아닙니까? DTI는 50%고요.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LTV는 9억 이하는 40%, 9억 초과는 20%, 15억 초과는 아예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DTI는 40%밖에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사업자 대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기업자금 대출, 신규 취급 금지이지 않습니까? 아예 부동산 법인이 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못 사게 미리 금융규제에서 이처럼 다 묶어놨다는 거예요.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가난한 세입자들의 전세자금 대출까지 왜 중단을 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금융 부분에 규제를 한다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 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금리도 올리고 주택담보 규제를 더 심하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맞죠. 하지만 말 그대로 가난한 세입자들이 전세자금 대출 요거까지 막을 필요까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큰일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본다면 2021년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집합금지,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생활비가 충당이 안 되니까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로 충당한 그러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안 되고 신용대출도 막힌다면 이제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처럼 금융규제를 이렇게 강하게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냐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2021년 하반기에 대출 만기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뭐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람들, 신용 대출을 받은 사람들, 코로나19 긴급 생활자금 대출을 뭐 짧게 1년으로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거죠. 지금까지는 겨우 뭐 이자를 갖고 나가는 상태에서 이제 대출 금액이 축소된다거나 아예 대출 원금을 전액 변제해야 된다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본다면 전세자금 대출인데요. 이제 집을 옮기려는 세입자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금리가 올라간다면 오른 금리만큼 이자를 더 내면 될 수도 있죠. 물론 오른 금리도 부담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전세자금 대출 자체를 안 해준다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 본다면 내 집 마련 실소유자인데요. 주택담보대출 신규 중단을 한다면 어디서 그 많은 돈을 빌려서 잔금을 치를 수 있을까요? 이러하니 집값 상승의 책임이 돈 빌리는 서민들, 그런 사람들한테 집값 상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착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올 하반기에 정말 큰일인데, 물론 부동산 시장으로 본다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금 대출, 사업자 대출을 뭐 대출 중단을 시키고 축소를 시키고 심지어 원금까지 상환하라라고 이렇게 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만 돈 있는 사람들의 부동산 투자용 주택담보대출이나 부동산 투자용 신용대출 이런 부분을 막는다라는 거는, 규제를 강화시킨다는 거는 이건 맞아요. 맞는데 서민들의 전세자금 대출, 생계형 대출까지 이거 막아버리면 이런 부분은 진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서민들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부분은 정책 당국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세입자들에게나 생계형 대출을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책임이 있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런 부분을 좀 완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